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록 육친의 희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으로 나누려고 했더니만 조금 내용들이 길어져서 두 번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앞 시간에는 육친에 대한 활용과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상관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정제부터 정인까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정제입니다. 정제는 발을 정자를 썼습니다. 흔히 말하는 발을 정자를 썼다는 것은 음양지합이라는 뜻이고요. 음과 양이 바르게 배합되었다는 뜻으로서 발을 정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정제가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모양은 좋은 모양이긴 하지만은 항상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어떨 때 좋은 역할이 되는지 어떨 때 나쁜 역할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는 첫 번째, 정제의 성격은 성실하고요. 노력도 항상 하고 근검절약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도 가지고요. 책임감도 있으면서 절약하고 저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다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성실하고 노력하고 근검절약하고 저축도 하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하지요. 그래서 정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는 돈을 발을 정자로 써서 바르게 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제는 간제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땀 흘려서 벌어들이는 재물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는 월급처럼 직장생활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섬세하고 자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도 잘 살피고 기분도 잘 살피면서 섬세하기도 하고 자상한 기질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바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임기응변 어떤 이런 잔재주 보다 보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고지식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 조금 덧붙이다 보면은 수단과 편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잔머리 쓰고 어떤 투자를 해서 뭘 얻는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해서 얻는다, 이런 것들은 정제가 싫어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향이지만은 이런 성향들이 잘 구성이 될 때 이런 내용들이고요. 나쁘게 구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신약 신강을 따져야 됩니다. 정제는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 신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신강을 꼭 살펴야 되고요. 배우자 문제가 일어나지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정제가 특히 정관과 어울릴 때는 재관 쌍미격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와 관이 쌍으로 두 개 다 아름답게 격을 이루었다. 그릇을 이루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우자 문제, 정제는 내가 혼인하고 제대로 결혼하고 같이 맞이한 배우자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역할을 할 때는 배우자지만은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앞쳐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 재물 문제 이런 것들이 정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제가 좋은 역할을 할 때는 길하게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정제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냐? 강해야 된다. 정제는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있어도 됩니다. 정제와 상관이 어울릴 때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돈만 가지고 하는 장사보다는 내가 능력을 쌓은 다음에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그냥 막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물보다는 내가 능력을 쌓은 다음에 벌어들이는 재물입니다. 라는 뜻에서 의미가 상관과 정제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정제는 정관과 어울리면 아주 좋습니다. 정제는 정관과 어울릴 때 아까 재관 쌍미격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정제가 정관과 어울릴 때는 아름답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기둥으로 섰을 때는 그 역할이 더욱 크겠죠. 그래서 정제가 정관과 어울릴 때는 아름답다. 근데 흉하게 작용할 때는 약하거나 혼잡하거나 합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신약하다. 혼잡하다는 말은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고 이런 게 이제 혼잡합니다. 그 다음에 정제가 이제 합을 한다는 의미는 나랑 합할 때는 뭐 좀 좋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나라는 게 일간입니다.
일관과 합할 때는 봐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봐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관과 합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오행들과 합하기도 하겠죠. 이럴 때는 합할 때는 흉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꼭 합이 흉으로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관과 합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오행과 합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 지지는 천간과 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합이라고 하는 것이 흉이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다 뭐 좀 덧붙이면 많아도 안 됩니다. 정제가 많아도 안 된다. 뭐 꼭 좀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경우는 아주 좀 특별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열외로 하고라도 정제가 많을 때도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제는 신약하냐 신강하냐 해서 신약 신강을 먼저 따져야죠.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관과 어울려도 되고 정관과 어울려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뭐 정인과는 어떨까요? 편인과는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남자 입장에 따지면은 정제는 본처를 말을 합니다. 처를 말을 하죠. 근데 정인 같은 경우는 남자 입장에 따지면 어머님을 말을 하죠.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극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었는데 쟤는 인수를 극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극인입니다. 그래서 정제와 인수는 정인이든 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서로 조합이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울려봐야 좋은 역할 하기는 좀 약하다 이런 말입니다. 정제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죠. 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제는 장사, 사업, 투기, 횡재, 뇌물, 사치, 유통, 질투, 시기다. 유흥이군요. 유통이 아니고. 정제라고 하는 말은 음양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조합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면은 편제는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막 갈 때는 신나게 가고 안 갈 때는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 사업 이런 것들도 어떤 능력과 이런 것보다는 횡재처럼 한 방에 확 걷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투기지요. 그래서 뭐 어느 소득이 적게 나오는 거는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한방, 뭐 일확천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편제가 많으면은 유흥, 쾌락 이런 게도 오락, 때로는 뭐 도박 이런 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그래 자기는 한 방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편제는 요러요러한 기질이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좋고 아까 했듯이 뭐 대표적으로 사기꾼들이 대인관계가 나빠서는 사기를 못 치겠죠. 뭐 이거 편제가 사기꾼이란 말은 아닙니다만은 좀 비약적으로 설명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인관계가 좋고 또 많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화제도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제가 있는 사람은 얘기거리가 항상 있고요. 때로는 관계 여러 사람한테 재밌고 신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똑같은 내용도 편제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재밌게 들리지요. 그 다음에 일확천금을 가지고 누립니다. 찾으려고 하고요. 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적인 재능도 있다. 내가 뭐 어떤 뭘 해서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보면은 야 저거는 저렇게들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하면 재물이 흘러갈 것 같다라고 하는 길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능력이 편제 능력입니다. 근데 좀 욕심이 많지요. 그래서 편제는 신약 신강 문제를 따져야 되고요. 또 편제는 부친과 아버지를 말하는 남자자 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문제, 남자는 특히 배우자 문제가 생기지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쟤는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봤을 때 쟤는 관을 생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관이라고 하는 제가 관을 잘 생할 때는 쟤입니다만은 이제 재생관입니다만은 배우자가 처가 제가 나쁘게 생할 때는 재생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 군겁쟁제라고 하는 말도 편제와는 꼭 따라다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편제가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 신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편인과 어울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편제는 식신, 편인, 신강할 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크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흉할 때는 어떨까요? 약하구나. 때로는 편관이 되거나 신약하거나 때로는 편관이 되거나 또 여기는 좀 더 빠졌습니다만 또 많았었을 때 때로는 거기다 좀 덧붙이면 늘상 그랬죠. 형, 충,
공망이 될 때는 어렵다 이런 말들도 편제를 얘기할 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제 장사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충형 공망이 될 때는 꼭 재물로 인해서 때로는 여자로 인해서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돈을 벌었지만은 뭐 편제는 유흥의 돈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유흥을 즐기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평관과 올릴 때는 편제 평관은 재앙이 백단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그만큼 흉하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편제를 넘어가고요. 다음에 정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관, 여기다 발을 정자를 썼죠. 올바른 직업이다. 올바른 남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여자한테는 배우자, 결혼하여 얻은 배우자를 말을 하기도 하고 남자한테는 자녀인데 딸을 말을 하기도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질서, 예의, 명예, 준법, 효도, 정령결백, 원리 원칙, 우리가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뭐 원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의 성향들이 이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법도 잘 지키고 예의도 좋고 명예, 뭐 효도하고 청렴결백하고 원리 원칙적인 사람과 우리는 어울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정관을 천관에 띄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뭐 정관의 또 단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세상에 모든 것이 좋은 일이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없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없듯이 단점이라 표현하면 딱딱하기도 하고요. 무뚝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리 원칙적이기도 하죠. 원칙이 좋기도 합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꼭 원칙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칙이 자존심이 고지식이 보수적이고요. 보수적이란 말은 이제 변화를 싫어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규칙과 룰대로 하자라고 말을 하면은 급속한 사회 변화라든가 변동이 왔었을 때 때로는 한 템포를 놓치기도 합니다. 기회를. 그래서 융통성 부족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하다. 정관을 볼 때는 신약관이나 신강관을 살펴야 되고요. 배우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자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라고 하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관은 여자한테는 배우자입니다. 정관이 많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우자가 많죠. 근데 배우자가 많을 수는 없겠죠.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배우자는 뭐 한 명을 배우자로 했다가 배우자를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 많았었을 때는 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뭐 이혼이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직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흉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살아보면은 배우자를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는 것들이 아직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문제. 그래서 정관이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 신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 있어야 되고 정인과 정관과 어울리게 되면은 관인상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관과 정인이 어울렸을 때 관인상생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관과 인수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제가 어울릴 때는 아까 뭐랬습니까? 재관 쌍미격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정관과 어울리게 되면 재와 관이 서로 아름답다. 정관이 정인과 어울릴 때는 관인상생, 정관이 정제와 어울릴 때는 재관쌍미 이런 말이고요. 흉할 때는 신약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은 있는 것과 동시에 정관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상관이 있네? 그러면은 급을 살짝 떨어뜨려 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혼잡이 되면 안 되죠. 혼잡이라고 하는 말은 평관과 같이 있는 것들을 혼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도 좋지는 않고요. 형과 충, 공망이 되면 안 좋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정관이 좋은 것들은 형충, 파가 공망이 되버리면 어렵습니다. 좋은 역할을 망각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형충, 공망이 안 일어나기를 바랄 수밖에요. 그게 없는 사주가 되기를. 근데 뭐 없긴 하겠습니까? 때로는 사주에는 없겠지만은 운에서 올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피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정관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평관을 보겠습니다. 평관은 고통, 재난, 형액, 호걸, 비판, 용감, 강직, 투쟁, 의협심입니다. 그래서 뭐 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 좀 설명이 있고요. 근데 뒤로 가서도 뭐 용감하고 강직하고 투쟁을 뭐 두려워하지 않고 의협심이 있습니다. 이런 건 있겠죠. 근데 평관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때 고통, 재난, 형액, 호걸인데 뭐 약도 병도 좋게 좋은 역할을 치료약만 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관도 치료제를 흔히 말하는 역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재화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도 살펴보자. 평관은 보스 기질이 있고요. 능력을 과신합니다. 아까 상관과 비슷한 의미겠죠? 그래서 나 자신이 좀 잘났다라고 말을 하고 비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이럴 때는 지켜야 될 비밀들은 정말 잘 지키고 뭐 잘 이렇게 내뱉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편관의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평관도 살펴볼 때는 신약신경을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정제와 편제가 있지만은 정제가 본처고 편제가 애인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꼭 정제가 없다고 해서 편제만 있다고 해서 나는 배우자를 얻고 애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정관과 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이 남편이고 편관이 애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정관이 없고 나는 편관만 있다고 해서 나는 남편이 없고 애인만 있느냐? 이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관도 꼭 배우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관 성향의 남편이냐 편관 성향의 남편이냐일 뿐이지요. 그 다음에 자녀죠. 남자한테 편관은 아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직업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법, 의료, 군경, 강한 일입니다. 그래서 편관은 이런 일들을 하면 됩니다. 뭐 법조계 있거나 의료계에 있거나 군인 경찰이 있거나 여기서 뭐 강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한다. 그래도 뭐 조그만 택시보다는 큰 트럭, 뭐 버스 이런 것들을 모는 것들이 이제 강한 일이겠죠. 뭐 때로는 운동을 하더라도 아주 와일드한 몸싸움이 아주 심하게 뭐 격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편관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강한 어떤 일들을 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 다음에 편관이 좋게 구성이 되었을 때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어떤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강해야 됩니다. 신강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식신이 있어도 되고요. 때로는 상관이 있어도 됩니다. 편관은 식신, 상관, 정인이 있어도 괜찮고요. 안 배웠습니다만은 뒤에 가면 양인이 있어도 편관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강, 식신, 상관, 정인, 양인이 있으면 편관은 아주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칼의 역할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흉악의 작용을 할 때는 신약하고요. 편인이 있으면은 편인과 편관이 모이게 되면은 재앙이 백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별로 없다. 혼잡하면 안 되겠죠? 혼잡해도 안 됩니다. 혼잡은 편관, 정관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편제가 어울려도 편관은 편인과 어울려도 안 되고 편관은 편제와 어울려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없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지혜, 진리, 선량, 두뇌 명석, 예절, 규정, 규칙 뭐 정제든 정관이든 정인이든 발을 정자를 쓴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바라는 갖고 싶은 만나고 싶은 사람의 성향들을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특히 정인들은 그런 기질이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보수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장인자를 정인이라고 써놨는데 지금이야 뭐 크게 도장 찍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도장 찍을 일이 많았었죠. 도장도 잘못 찍으면 안 되니까 탁 찍어서 이렇게 뺑 한 바퀴 꼭 눌러서 잘 찍기 위해서 도장도 아주 역할을 강하게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그래서 특히 잘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찍으면 지우고 다시 찍지요. 그 다음에 답답합니다. 아까 했듯이 규칙과 룰에 따르죠. 도장은 한 번 찍은 도장들이 10번 찍어도 똑같은 모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 이런 거 싫어합니다. 비판적이고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찾아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요. 자왕모세다 이런 말이겠죠. 이제 이건 좀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은
모왕이 자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가 많을 때 어머니가 쇠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이제 반대로 의미를 써놨는데 그래서 정인이 많으면은 자식이 발달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왕모세, 모왕자세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인은 신강신약을 따집니다. 근데 정인은 신강보다는 신약이 좀 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아주 뭐 극신약이 아닌 다음에는 정인은 신약한 것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인은 못 치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정제와 정인은 제극인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들이 어떤 배우자 문제를 일으킨다. 만화 썼을 때 흉하게 일으키기도 하죠. 정인은 공부를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학문을 바른 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인은 좋게 작용을 할 때는 정관과 어울리거나 때로는 편관과 어울리거나 때로는 상관과 어울릴 때는 정인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나쁜 역할을 할 때는 많을 때는 안 되고요. 혼잡해도 안 됩니다. 혼잡하다는 말은 정인과 편인이 있었을 때 같이 있었을 때 얘기겠죠. 합하거나 형, 충, 공망이 될 때 나쁜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많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의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 일상 말씀드렸죠. 꼭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흉하다라고 넣어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꼭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은 이런 역할들에 있었을 때 많거나 혼잡하거나 때로는 합평충이 되었었을 때 합평 공망이 되었었을 때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정인의 나쁜 흉할 때 작용입니다. 그럼 정인을 마치고요. 다음에 편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인은 기술자, 연예인, 예술인, 임기응변, 수단이 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술자 이런 거는 예를 듭니다만은 연예인, 예술인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요즘에는 연예인이 이렇게 인기 직업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학문적으로 이론이 정립될 때는 이 예술인 이런 것들은 좋게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좀 필요는 하긴 하지만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이 예술인에 속했는데 이걸 편인이라는 직업군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편인은 수단과 방법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인처럼 도장을 한번 찍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찍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찍기도 하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살짝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화하기도 하고 임기응변하고 수단을 잘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있고 재주가 있다. 팔방미인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과 법률을 어떤 규칙 같은 거, 어떤 인성, 도덕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편의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저랬다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고 써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을 왔다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좋게 말하지는 않고요. 다재지만 깊이는 아니다. 아까 했듯이 임기응변이 좋고 수단이 좋고 눈치가 빨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대응을 잘합니다만은 팔방 넓게 한다는 것과 깊이 하는 것은 설명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의 작용들은 다재다능하고 팔방미인이긴 합니다만은 깊이 아주 깊이 하는 것은 좀 약하다. 이런 말들이 이 다재지만은 깊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인도 신약신강을 따져야 되는데 정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한 것이 좀 더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극신약이 아니면은 이 편인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신약하더라도. 그 다음에 합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어머니라고 못하네요. 이모, 고모 이런 뜻인데 사회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정인과 편인은 정인은 어머니고 편인은 계모다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설명일 뿐이고 요즘에는 그럼 난 정인이 없으면은 어머님이 없나요? 라고 말을 하긴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 근데 정인이 생모긴 하지만은 편인도 생모의 역할을 합니다. 생모의 글씨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둘 다 있었을 때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이모 때로는 뭐 이런 말들이 편인의 역할이기도 하겠고 편인도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서 한번 지내다 보면은 의남매처럼 어머님과 자식처럼 이렇게 맺어지는 어떤 관계들도 있지요.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편인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편인이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되면 편인이 좋은 역할을 하느냐? 편제가 있어야 됩니다. 편인과 편제는 횡재유산이다 라고 말했었지요. 기대 이상의 수익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재물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편인과 편제가 어울릴 때고요. 편인은 합해도 괜찮습니다. 합해도 괜찮다. 흉할 때는 식신과 어울리면 안 된다 그랬죠? 식신은 편인과 식신은 똑같이 어울리면은 도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만화도 안 되고 편관과 어울려도 안 됩니다. 편관과 어울리면 재앙이 백단이다 했었고요. 혼잡해도 안 되고요. 형충 공망이 될 때도 편인은 좋은 작용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편인의 길과 흉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여기까지 육친에 대한 설명들을 쭉 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육친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많은 어떤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내가 잘 익혀 놓으면은 내담자한테 할 말이 많고 설명할 내용도 많고요. 항상 그 사람한테 풍성하게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들이 육친입니다. 그래서 잘 익히고 배우신 다음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